안녕하세요, 올챙이 트레이더입니다. 100만원을 하루만에 1억으로 만들어준 올챙이 매매기법 제20장, 이름하여 다이버전스입니다. 저번 19장 찐반등 자리 찾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세력이 개미를 털어먹는 자리, 그 세 가지를 다이버전스라는 무기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꿀팁 대방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전고점을 뚫었는데 왜 떨어지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옛날 옛적 힘이 아주 센 역도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들 때마다 바벨에 무게를 조금씩 더 얹었습니다. 처음엔 가뿐하게 들어올립니다. 무게를 더 얹어도 더 높이 또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바벨은 분명히 더 높이 올라갔는데 선수의 팔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올린 무게는 최고치인데 정작 그걸 버티는 힘은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수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바벨은 그대로 바닥으로 쾅 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가격이라는 바벨은 전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걸 들어올리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면 그 가격은 머지않아 바벨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봐서는 그 팔이 떨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떨리는 팔을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다이버전스입니다. 지금부터 세력이 개미를 털어먹는 세 가지 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이버전스가 뭔지 그 뿌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갈라진다, 서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란히 가야 할 두 개가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트레이딩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갈라지는 걸까요? 바로 가격과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여기서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건 쉽게 말해 지금 이 코인을 사려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까 역도 선수로 치면 가격은 들어올린 바벨의 높이고 RSI는 그걸 들어올리는 팔의 힘입니다. 원래 이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힘이 세지면 바벨이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보통 RSI도 같이 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가격은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서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는데 정작 사려는 힘, RSI는 오히려 더 약해져 있다. 나란히 가야 할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바벨이 더 높이 올라갔지만 그걸 받치는 팔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고 곧 무너질 수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력이 개미를 털어먹는 세 가지 자리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력이 개미를 터는 자리입니다. 아까 그 역도 선수 기억나시죠? 바벨은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 팔은 후들거리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가격이라는 바벨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RSI라는 팔 힘은 빠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5분봉이나 15분봉 같이 주기가 너무 짧은 차트는 그저 단기적인 무빙만 보여줄 뿐 큰 추세 전환점, 그러니까 규모 있는 하락이 나오는 자리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5분봉, 15분봉은 RSI가 80이고 90이고 과매수를 찍어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시간봉은 하루에 캔들 6개가 만들어지니까 일봉보다 RSI의 움직임을 훨씬 더 날카롭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픽코인 차트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에픽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5월 4일자 캔들을 보시면 이때 최고점을 만들면서 RSI는 70을 넘는 과매수 구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자에 그 최고점 산을 넘으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듭니다. 가격은 분명히 더 높아졌죠. 그런데 RSI를 보시면 5월 4일보다 더 낮은 66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였는데 사려는 힘은 오히려 빠졌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곧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수많은 차트에 대입해서 봐도 여기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설령 상승하더라도 이 위에서 비비면서 결국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무슨 법칙이나 반드시 맞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지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최대한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것, 그게 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일봉이 아니라 4시간봉인지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으로도 산을 만들고 전 고점을 넘었다는 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시간봉에 비해서 그 산이 그려지는 모양이 훨씬 더 뭉툭합니다.
RSI도 보시면 그냥 위아래 뭉툭하게 움직여서 다이버전스를 체크하기가 어렵죠. 물론 일본 기준으로도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몇 주 몇 달씩 홀딩하는 장기 투자 방식의 다이버전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면 일본급 차트 주기와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익절의 주기를 좁혀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5월 4일과 5월 12일 하락 다이버전스를 봤었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4월 15일 고점 대비 4월 25일에 전 고점을 넘었는데 RSI는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규모 있는 하락이 발생하죠. 5월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5일 고점을 넘으면서 RSI 고점은 낮아졌고 또 규모 있는 조정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 고점을 넘으면서 가격은 고점을 높였는데 RSI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 한 차례도 빠짐없이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4월 15일보다 4월 25일 고점이 높고 4월 25일보다 5월 4일 고점이 높고 5월 4일보다 5월 12일 고점이 높습니다.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었죠. 하지만 RSI를 보면 4월 15일보다 4월 25일 낮고 4월 25일보다 5월 4일이 낮고 5월 4일보다 5월 12일이 낮습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힘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하락 다이버전스가 겹치고 난 후에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무려 50%가 넘는 큰 하락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다이버전스는 횟수가 겹칠수록 그 강도와 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차트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진실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가게가 간판도 화려하게 달고 풍선도 잔뜩 달아놨습니다. 겉만 보면 엄청 장사가 잘 되는 대박 가게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진열대는 텅 비어있고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그저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거칠애였던 거죠. 코인의 양봉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월봉에 큼지막한 양봉이 떠서 겉으로는 대박 상승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4시간봉으로 열어보면 살 힘은 이미 다 빠진 텅 빈 가게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그 구간을 이번엔 월봉으로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4월달 월봉이 위에 몸통이 가득 찬 양봉이고 4시간봉 차트로 돌아와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5월달 월봉 캔들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추세를 유지할 것 같은 양봉 캔들의 모양이었겠죠. 자, 여기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봉이 2개 연속으로 나왔네.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무지성으로 상승을 외치며 풀매수를 갈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이때 4시간봉 차트를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려 3회차나 발생했고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계속 비비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이 5월달 양봉 캔들은 99% 개미 꼬시기 딱 좋은 양봉 캔들이겠구나, 곧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인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가 최소 1회에서 2회차까지 발생했을 때 그때 익절하고 나왔다면 이런 대규모 하락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개미들이 손절하지 못하고 끝까지 홀딩하다가 청산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식으로 근거도 없는 이론을 읊는 블로그나 채널들을 보면 전저점 뚫으면 폭락, 전고점 뚫으면 떡상,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폭락은 전 고점을 뚫은 다음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폭등은 전 저점을 뚫고 내려왔다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으로 큰 추세를 파악했다면 그 추세가 진짜 유지될지 아니면 개미꼬시기일지 새로운 월봉 캔들이 시작되는 1일자부터 진행 방향과 날짜를 체크하고 아랫꼬리가 현저히 적게 달려있다면 대부분의 캔들은 위아래로 꼬리가 여유롭게 달린다는 그 특성을 떠올려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4시간봉 다이버전스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말도 안 되게 여러 번 겹치며 하락 신호를 예고한다면 그 추세는 다시 무너지고 하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것도 짧은 이야기로 먼저 감을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역도 선수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면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여기 트램펄린, 그러니까 방방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위로 쿡
쿵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방방이 그물이 아래로 쑥 늘어나면서 내려가죠. 자, 보통은 이렇게 푹 꺼지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 방방이에는 튕겨 올릴 힘이 팽팽하게 쌓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아래로 꺼지는데 그 안에는 반대로 솟구칠 힘이 차곡차곡 모이는 거죠. 그러다 그 팽팽한 힘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늘어났던 그 힘으로 사람을 하늘 높이 튕겨 올립니다. 더 깊이 내려갔을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계속 아래로 꺼지는데 그 방방이 속에서 튕겨 올릴 힘, RSI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차트를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월봉 차트를 보시면 5월달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채로 캔들을 마감하고 6월부터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4시간 봉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세 차례의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마이너스 50% 하락이 발생했다고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50% 하락이 발생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5월 14일자에 규모 있는 하락이 발생하고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 5월 16일자에 또다시 전저점을 뚫고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RSI 저점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낮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전 고점을 뚫고 고점을 높였는데 RSI 고점은 낮아질 때 하락하는 거였다면, 그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전 저점을 뚫고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는 점점 높아질 때 상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5월 16일 여기서는 RSI 저점도 같이 낮아졌으니 아직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5월 23일에 또 규모 있는 하락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저점은 낮아졌고 RSI도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과매도라고 매수하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격의 저점은 쭉 낮아집니다. 그런데 5월 25일에 처음으로 RSI가 높은 지점에서 반등을 하고 5월 28일에 2회차로 또 RSI가 높은 지점에서 반등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버전스가 2회차, 3회차 겹칠수록 그 강도와 반대 추세 규모는 강력해진다고요. 정확히 2회차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그 지점으로부터 현재 200%가 넘는 반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였습니다. 그런데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히든, 그러니까 숨어있다는 뜻인데 일반 다이버전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반대편에 숨어있는 이 신호는 대부분 놓치기 때문에 히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다이버전스가 추세가 꺾이는 반전 신호였다면 히든 다이버전스는 그 반대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지속 신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그러니까 가격의 어느 지점을 비교하느냐입니다. 먼저 위쪽 일반 다이버전스를 보시죠. 일반은 추세가 가던 방향의 그 끝을 봅니다. 상승 추세라면 가장 높이 올라간 고점을 보는 거죠. 아까 역도 선수가 바벨을 가장 높이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고점에서 가격은 더 높아졌는데 RSI는 낮아졌다. 올린 무게는 최고치인데 팔 힘은 빠졌으니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꺾이는 반전 신호인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 히든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히든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추세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자리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는 쭉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올랐다가 잠깐 쉬면서 살짝 내리고 또 올랐다가 또 잠깐 내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오르죠. 바로 그 잠깐 쉬면서 내려온 눌림목 저점, 거기를 보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니까 이 눌림목 저점은 직전 저점보다 높은 게 정상이겠죠. 실제로 가격은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목에서 RSI는 오히려 더 푹 꺼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RSI가 푹 꺼졌다는 건 그 순간 파는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파는 힘이 세게 들어왔는데도 가격은 직전 저점 아래로 안 무너지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버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세게 흔들었는데도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눌림은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쉬어가는 자리고 곧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 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마다 매수 타점을 잡거나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갈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는 5분봉, 15분봉이 아니라 4시간 봉으로 본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는 횟수가 겹칠수록 강도와 규모가 커진다. 세 번째, 폭락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다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으면 떡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의 신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실제 매매 데이터가 기록된 속일 수 없는 자료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올챙이 트레이더의 무료 강의 영상에는 나와있지 않은 심화된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심화된 내용들은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올챙이 트레이더 매매 전략 전자책에 자세하게 기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책의 내용과 오늘 설명한 내용에 심화된 전략들을 더해서 직접 개발한 지표가 총 4가지 있습니다. 아까 에픽코인 차트에서 고점을 몇 번 넘었는지, RSI는 몇 번 떨어졌는지, 전저점을 몇 번 뚫었는지, 이게 노이즈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그 분석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도록 올챙이 트레이더가 직접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먼저 UCT RPB 지표입니다. 아까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0% 하락한 그 지점을 보시면 이 빨간색 밴드에 캔들이 닿으면 그 부근부터 큰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닿은 부근에서 큰 하락이 발생하고, 반대로 초록색 밴드는 큰 상승을 만들어주는 밴드인데 5월 28일자에 정확히 이 초록색 밴드에 닿자마자 200%가 넘는 반등이 나타났죠. 그리고 반등이 발생하는 지점 부근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거의 최저점에 근접한 5월 25일에 바이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알트코인 전용 UCTA 지표입니다. 지표가 없는 일반 차트로 보면 5월 12일부터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대부분의 개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전고점을 뚫지, 월봉은 연속 양봉이지, 폭등할 것 같은 신호를 주는데 UCTA 지표를 확인해보면 5월 8일부터 하락한다고 셀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UCTA 지표, 저항과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UCT RPB 지표, 비트코인 전용 UCTB 지표, 추세 전환을 예고해주는 MACD 익스트림 V1 지표, 이 4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올챙이 트레이더 영상 본문의 지표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UCTB 지표는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현재 멤버십 50% 할인 적용 중인데 이게 언제 다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세력의 낚시 바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